도착한 첫 번째 역은 중국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역인데요. 하창환 본부장님이 유유자적하게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중국 얘기는 좀 좋은 얘기가 풀려가지고 그죠. 중국인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네. 우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외교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을 누릅니다. 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상 뭐 이 부분은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이 시작은 대만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죠. 사실상 최근에 이제 대만이 또 미국과의 또 이제 협력을 맺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또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사실상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약간의 조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도 입장 차이에서의 좀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길게 갔었던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중국 관련해서도 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다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생성되고 거기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 이 시점에서 이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주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전과 좀 기본적인 그 문제 원인은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가 이제 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게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그 사드 때도 그렇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많지 않아요. 그쵸.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핵심 산업에 우리 영향력이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곤 해요. 어쨌든 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중국의 6.18 쇼핑 축제가 마침 좀 다가오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있으면서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업체들은 뭐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제2의 관군제로 불리는 행사인데요. 예. 근데 사실상 이 이슈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뭐 관계가 좋았다면은 조금 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좀 참여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맥주 하면은 아사히 맥주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뭐 하이트라든지 카스 뭐 이제 새로 나온 맥주들로 다 대체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화장품 역시도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로컬 브랜드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해졌고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가 있은 다음부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은 사실상 중국 비중이 아직도 4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들 중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중국에서의 비중이 낮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발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OEM 업체 이런 데 그죠? 그렇죠. 네. 그 얘기인 즉슨 사실상 지금 이러한 행사들이 나오더라도 많은 수요가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각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뭔가 빅 이벤트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혀 기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실적적인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행사 관련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기대감도 그렇게 높지 않다 옛날만큼은. 그쵸. 그죠? 옛날에는 말씀하신 뭐 아모레파시픽이나 LG생건 이런 화장품 막 팔렸는데 요즘은 뭐 얼마 전부터 사실 뭐 마스크팩 이런 거 좀 팔리고요. 그죠? 그쵸, 비중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뭐 한알령 일지 그죠? 네네.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국내 소비 업체들은 부담스러울 건데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그죠? 그러면 뭐 중국 소비주들은 무조건 다 버린다가 아니라 그죠? 그쵸, 예.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세부적인 그래도 뭐 살아남는 그죠? 혹은 또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섹터나 기업을 찾아야겠어요. 사실상 이제 섹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이제 엔터도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엔터도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 아티스트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가 이제 거절되는 이런 사태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엔터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러한 섹터들은 조금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논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뭐 반도체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지역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 중국 지역을 내려놓더라도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레벨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한 이런 VIP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의 코로나19 이전에 한 80% 정도의 이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VIP 고객이 들어와 주면 이제 게임을 하러 바꾸는 칩을 이제 드러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주 중에서 특히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VIP의 의존도가 높은 이제 GKL이라는 종목이 한동안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었어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 종목의 주가의 탄력도도 상당히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이 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업어야지만 완성체로 돌아가는 이런 기업군들이라든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단기간에 수요가 좀 멈출 수 있고 중국 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면 또 화장품대로 다 조심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52주 신고가 부분도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게 ODM 업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경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렇게 강력한 상승력이 나온 기업들 보면은 북미라든지 일본, 유럽 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 비중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의 추이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발에서의 조금 이제 의존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발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중국발 이슈가 나오더라도 선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중국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린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아니지만 예. 영향을 따져봐야 된다. 지난번에 CN블루 정용화 씨가 돌아오고 공연 못하고 네이버가 중국에서 뭐 차단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엔터 상관없다. 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이버가 뭐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사실 기대감이 낮아 있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부각을 받으면 올라갈 만한 기업들 실적이 되고 사실 FNF 이런 경우도 실적 좋아요, 그죠? 그쵸, 근데 네. 주가는 계속 늘려 있고 그쵸.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본적인 포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일부 종목으로 접근한다. 예. 네. 그러면 관심주는 뭡니까? 저는 이번에 본네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이 ODM과 기초 화장품 쪽을 동시에 다루는 회사인데 화장품 업체예요? 네, 화장품 업체죠. 그래서 네. ODM도 하고 있고 이제 기초 화장품 쪽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실 비슷한 색조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 라인에서 주가가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고 굉장히 좀 탄력도를 많이 받았는데 해당 종목은 좀 위치가 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초 화장품 쪽에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
화장품은 실적이 안 나올 거야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사실상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 매출액 또한 11% 정도 올라갔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색조뿐만 아니라 기초까지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주 기조도 좀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 쪽이 대부분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후발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기업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ODM도 같이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대량 거래가 조금 포함이 돼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빠르게 사실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조금 눌렸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예. 기업적인 펀더멘털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당 라인에서 이제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느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이름만 보면 영화 제작사 같은데 본느 화장품 네. 회사입니다. 네, 이 중국하고의 관계 어려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창한 본부장님과 살펴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